한때는 신축 아파트라는 말만으로도 가격이 오르고 청약만 당첨되면 수억의 웃돈이 붙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미분양 증가, 그리고 투자 심리 위축까지 이 모든 악재가 맞물리며 신축 아파트조차 예외 없이 가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 그 흐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7월 기준 부산에서 고점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신축 아파트 탑10을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순위별로 정리했습니다. 고점의 기준은 무엇이었고 지금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전세가는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 실거주자와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까지 꼼꼼히 분석해드립니다. 근거 있는 부동산 분석이 필요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제 10위부터 함께 보시죠. 10위는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중흥 S클래스 에듀오션 아파트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된 단지로 총 750세대 규모의 1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지 국제 신도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인근의 대형 상업시설과 공원, 학교 등이 함께 갖춰진 구조입니다. 신도시 특유의 계획적인 도로망과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장점이며 주변 개발 여력도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중흥 S클래스 에듀오션은 명지초등학교와 명지중학교가 단지에서 도보 5분 이내에 자리하고 있으며 2026년 개교 예정인 부산남고등학교도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명지국제 신도시 내 학군에 대한 뚜렷한 성과나 평가는 형성되지 않아 학군 프리미엄보다는 실거주 중심의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34평 기준으로 이 단지의 역대 최고가는 2021년 5월에 기록한 6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기준 최근 실거래가는 4억 8,900만 원으로 약 27.7%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물은 4억 후반대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는 최근 3억 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명지 국제 신도시의 대표적인 신축 아파트 중 하나지만 지역 전체의 매수세 위축과 전세가, 동반 하락으로 가격 조정이 본격화된 모습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으나 교통 개선이 더디고 학군에 대한 선호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시세 반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수요 위주라면 입지적인 매력은 충분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하락 여파가 다 가시지 않은 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9위는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해운대 달맞이 유림 노르웨이 숲 아파트입니다. 2017년 9월에 준공된 이 단지는 총 364세대, 6개 동으로 구성된 중소형 단지입니다. 달맞이 고개 입구 인근에 위치해 있어 조망과 쾌적성 측면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해운대 해수욕장과도 인접해 관광 수요가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고지대 입지 특성상 차량 이동이 불편하거나 실생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분포해 있긴 하지만 도보 통학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통학버스나 차량 이동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학군 선호도도 해운대구 내에서는 낮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학군 수요보다는 조망과 자연환경을 중시한 실거주 수요가 많은 단지로 평가됩니다. 34평 기준으로 이 단지의 최고가는 2021년 8월에 기록한 7억 5,800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025년 7월 기준 5억 3,500만 원입니다. 하락률은 약 29.6% 수준입니다. 그러나 올해 3월에는 3억 4천만 원에 거래된 이례적인 급매 사례도 있어 실제 낙폭은 체감상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세는 최근 3억 원 초반에서 중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운대 달맞이 유림 노르웨이 숲은 해운대 바다와 달맞이 고개의 조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 덕분에 자연환경과 경관을 중시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오랫동안 주목받아온 단지입니다. 다만 단지 규모가 크지 않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점, 그리고 초, 중, 고 모두 도보 통하기 쉽지 않은 거리라는 점은 학군 수요자에게는 아쉬운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에는 고점 대비 매매가가 크게 조정되며 투자 수요는 빠진 반면
실거주 목적의 접근 여지는 다소 넓어진 상황입니다. 조망 프리미엄에 비해 가격 부담이 줄어든 지금은 실입주자 관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8위는 강서구 강동동에 들어설 예정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 퍼스트 아파트입니다. 2026년 7월 준공 예정인 이 단지는 22개 동, 총 972세대 규모로 에코델타시티 내에서도 중심 입지에 해당합니다. 수변공원과 친환경 인프라가 조성될 예정이며 도시 전체가 스마트시티 개념으로 설계된 만큼 향후 주거 쾌적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곳입니다. 다만 아직 개발 중인 지역이다 보니 상업시설, 교통 접근성은 향후 완성도에 따라 체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남쪽으로 에코델타 초등학교와 에코3 중학교가 신설 예정되어 있어 향후 초, 중 통학 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현재까지 별도의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초중학교 역시 개교 전 단계라 학군 안정성이나 학부모 선호도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는 실거주보다는 분양권 중심의 투자 거래 비중이 높았던 단지로 평가됩니다. 34평 기준 분양권 실거래가를 보면 최고가는 2024년 6월에 기록된 8억 5,035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025년 7월 기준 5억 8,83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30.7% 하락한 수준이며 최근 거래 흐름도 5억 후반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입주는 2026년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브랜드, 미래 입지, 스마트시티 개발이라는 기대 요소를 모두 갖춘 신축 대단지지만 입주 전부터 프리미엄이 크게 빠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분양권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큰 건 부동산 시장 전반의 침체와 투자 수요 이탈, 개발 속도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실거주자 입장에선 향후 인프라 완성과 함께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입주 시점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단지입니다. 7위는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동래 3차 SK뷰 아파트입니다. 2021년 12월에 준공된 이 단지는 총 999세대, 7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입니다. 동래 3차 SK뷰는 동래 중심 생활권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 학군, 상권, 공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고루 갖춘 단지입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단지 바로 옆으로는 온천천 산책로가 흐르고 있어 실거주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인근에 분포해 있고 동래구 자체가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아 학부모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꾸준한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35평 기준으로 이 단지의 최고가는 2022년 1월에 기록한 7억 5,349만 원입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기준 최근 실거래가는 5억 1,500만 원으로 약 31.7%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매물도 5억 초반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최근 거래 기준 약 4억 원 안팎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축 대단지의 동래 중심 입지를 갖춘 프리미엄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시장 전반의 침체가 겹치며 비교적 큰 가격 조정을 겪었습니다. 실거주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지역이지만 전세가와 매매가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입주자 입장에서는 전세 대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6위는 사하구 구평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4A차 아파트입니다. 2017년 11월에 준공된 이 단지는 총 946세대,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하구 내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신축단지에 속합니다. 봉화산과 씨앗공원 사이에 위치한 단지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일부 세대의 간접적인 조망 여건이 장점입니다. 도심 접근성과 대중교통은 다소 불편한 편이며 지하철 접근성은 떨어지고 버스 중심의 교통망에 의존해야 합니다. 생활 인프라는 구평동 일대에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은 불편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지 않아 통학 여건은 다소 아쉬우며 사하고 전반의 학군 선호도도 부산 내에서는 높지 않은 편입니다. 34평 기준으로 이 단지의 최고가는 2021년 11월에 기록한 4억 6,800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025년 7월 기준 3억 1,300만 원입니다. 하락률은 약 33.3%로 부산 내에서도 큰 폭의 조정을 받은 단지 중 하나입니다. 현재 매물도 3억 초 중반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는 최근 2억 3천만 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축 외곽 단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전세가 하락과 매매가 조정 흐름이 이 단지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낮아진 진입 가격이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교통과 학군 측면에서 뚜렷한 강점이 없는 만큼 단기적인 시세 회복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보다는 실거주 위주의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위는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연산 아파트입니다. 2021년 11월에 준공된 이 단지는 총 1651세대, 18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입니다. 힐스테이트 연산은 1단지와 2단지가 나뉘어 있지만 모두 연제구 연산 중심 생활권에 자리 잡고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교통입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연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도보권에 양동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세정고등학교가 있어서 초, 중, 고 모두 통학 여건이 우수한 편이에요. 특히 연제구는 부산에서도 학군 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라서 입지와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34평 기준으로 이 단지의 최고가는 2020년 11월에 기록한 8억 1,612만 원이었고 2025년 7월 최근 실거래가는 5억 4천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하락률은 약 33.8%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매물도 5억 중반대에서 일부 형성돼 있으며 전세는 최근 3억 8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탄탄한 입지와 브랜드, 교통, 학군을 모두 갖춘 실거주 프리미엄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진입했던 투자 수요가 빠지며 가격 조정이 크게 나타났던 사례입니다. 전세가 역시 하락하면서 최근에는 투자보다는 실거주 중심의 수요 전환이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실입주 목적이라면 가격 부담이 줄어든 지금이 괜찮은 진입 타이밍일 수 있지만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금리 부담과 회복 지연 가능성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4위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해운대 센텀트루엘 1단지 아파트입니다. 2019년 7월에 준공된 이 단지는 총 330세대, 4개 동으로 구성된 중소형 단지입니다. 해운대와 센텀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있어 주변 인프라 접근성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반려농산물 시장과 대형마트,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들이 가까이에 있고 반여로와 장산로를 통한 차량 이동도 수월합니다. 교육 여건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자리하고 있어 실거주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중학교는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이 필요한 위치입니다. 해운대권역이라는 지역 인지도 덕분에 실수요자 선호가 꾸준했던 단지로 평가받습니다. 35평 기준으로 이 단지의 최고가는 2021년 6월에 기록된 6억 5천만 원이었으며 2025년 7월 기준 최근 실거래가는 4억 2,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락률은 약 34.3%에 이릅니다. 현재 매물도 4억 초중반대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는 최근 3억 원 또는 그 이하로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센텀과 해운대의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적 장점이 있지만 대형 건설사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인지도와 소규모 단지라는 한계가 맞물리면서 투자 수요가 빠르게 위축된 사례입니다. 전세가 하락과 함께 매매가도 급격히 조정됐고 거래량과 전세가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관점에서는 생활 인프라와 입지 조건이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단기 시세 반등을 기대한 투자 접근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3위는 수영구 밀락동에 있는 센텀비스타 동원 2차 아파트입니다. 2017년 3월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총 405세대, 4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로 밀락 수변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단지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도 도보로 접근할 수 있고 센텀시티 생활권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죠. 여기에 지하철 2호선 밀락역이 도보 5분 이내로 매우 가깝고 수영역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해 교통 편의성까지 갖췄습니다. 다만 단지 인근에는 초, 중, 고교가 도보권에 밀집돼 있지는 않아 교육 환경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쉬운 편입니다. 34평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는 2021년 7월에 기록한 11억 원입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기준 최근 실거래가는 7억 원으로 약 36.4% 하락한 상황입니다. 현재 매물도 7억 1천만 원 선까지 나와 있어 추가 하향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전세는 최근 4억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센텀과 광안리 두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입지 덕분에 한때 실거주 수요가 꾸준했던 단지지만 단지 규모가 작고 학군 선호도도 낮은 편이라 고점 이후 가격 방어력은 다소 약했습니다. 생활 인프라 자체는 괜찮아서 실입주를 고려하는 분들에겐 접근해 볼 만한 시점이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점을 꼭 감안하셔야겠습니다. 2위는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파크 푸르지오 아파트입니다. 2018년 6월에 준공된 이 단지는 총 1422세대, 14개 동 규모의 대단지로 대연동 중심 생활권에 자리한 대연파크 푸르지오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실거주 선호도가 꾸준한 단지입니다. 2호선 목골역이 비교적 가까운 편이긴 하지만 도보로는 15분 이상 소요돼 실질적인 도보권으로 보긴 어렵고 차량 이용이 더 편리한 구조입니다. 주변에는 마트, 병원, 공공기관 등 생활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주거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초등학교는 석포초가 도보권에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차량으로 접근 가능한 거리입니다. 이 지역은 학군 프리미엄보다는 실거주 수요가 중심인 곳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33평 기준으로 이 단지의 최고가는 2021년 9월에 기록된 8억 원이었으며 최근 실거래가는 2025년 7월 기준 4억 8천만 원입니다. 하락률은 약 40%로 부산 전체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매물도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대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으며 전세가는 최근 3억 원대 초중반으로 확인됩니다. 입지와 브랜드, 단지 규모까지 고루 갖춘 단지지만 고점 이후 가격이 크게 조정된 건 단순한 시장 하락 때문만은 아닙니다. 남구 전역의 거래량 위축과 전세가 하락이 겹치면서 투자 수요가 빠르게 빠져나간 영향이 컸습니다. 실거주 수요는 여전히 안정적인 지역이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회복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실입주 목적이라면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1위는 기장군 일광읍에 위치한 일광자이 푸르지오 2단지 아파트입니다. 2020년 1월에 준공된 이 단지는 총 1059세대, 11개 동으로 이루어진 대단지로 일광신도시 내에서도 입지와 브랜드 경쟁력을 두루 갖춘 대표단지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일광자이 푸르지오 2단지는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해빛초등학교와 일광중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또한 인근에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좋은 편이고요. 일광해수욕장과 근린공원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기장, 해운대 부산 도심으로의 광역 이동성도 양호합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아직 신설 계획만 있을 뿐 개교 전 단계라 교육 여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특성상 아직은 정주 인프라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고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실입주 수요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34평 기준으로 이 단지의 최고가는 2021년 9월에 기록한 9억 2천만 원이었으며 최근 실거래가는
2025년 7월 기준 5억 3,600만 원입니다. 하락률은 약 41.7%로 부산 전체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낙폭입니다. 현재 매물도 5억 중반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는 최근 3억 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광 신도시 대표 브랜드 단지지만 금리 인상과 대규모 입주 물량, 그리고 아직 체감되지 않는 상권과 교통 인프라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크게 조정된 사례입니다. 생활 인프라가 얼마나 빠르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도 달라질 텐데요. 지금은 실거주자 입장에선 진입 부담이 낮아졌지만 투자 회복 시점을 단정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입니다. 보셨듯이 부산의 신축 아파트들도 더 이상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고점에 샀다면 수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고 전세가까지 함께 무너진 단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에는 기회도 함께 옵니다. 지금은 옥석을 가릴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단지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혹은 추가로 분석해보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을 만듭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